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이제 10주차 맞죠? 10주차 맞아요. 10주차. 오늘 좀 양이 많아가지고 뭐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물론 다 필요한 건 아닌데 일단은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표면 처리하고 도장에 대해서는 알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다 보니까 양이 많더라도 일단 뭐 다 교재 안에 집어는 넣어놨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은 아마 여기 항공산업에서 근무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만약 항공회사에 들어갔다 그러면 아마 정년 퇴직 때까지 쓸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 표면 처리. 표면 처리가 뭐죠? 여러분들 표면 처리라는 얘기 잘 안 들었을 거야. 도금은 많이 들죠, 도금. 그죠? 도금. 도금 많지, 이것도 도금한 건가? 이것도 플라스틱 도금했을 거야. 도금이 바로 표면 처리예요, 도금이. 항공 쪽에서는 이 표면 처리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 서피스 트리트먼트. 서피스 트리트먼트. 도금은 표면 처리인데, 사실 도금이라는 용어는 일본말 비슷한가? 이거는 PLATING, 플레이팅이에요. 도금. 이제 표면 처리라는 용어는 왜 표면 처리냐면은 도금은 그렇지. 이 용어의 정의를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부품이 이렇게 있어요. 부품이 있는데 이렇게 부품이 있어. 그런데 도금을 한다. 도금을 한다 그러면은 이 표면 위에 이렇게 별도의 이 별도의 층이 만들어지는 거야. 도금은. 그러면 미시적으로 봐서 두께가 증가되겠죠? 그죠? 두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정도의 두께가 증가되겠지. 그지? 도금. 이게 도금이야. 도금. 그런데 표면 처리는 뭐냐? 항공에서의 표면 처리, 아니 일반적으로 표면 처리는 뭐냐? 표면 처리는 원소재의 두께가 거의 증가 안 되고 원소재에 이렇게 어떠한 그 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소재.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두께가 T, thickness, T 플러스 델타겠지. 그래서 이 표면 처리는 이 두께가 증가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요 도금은 원래 소재에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원래 소재에다 이렇게 어떤 층을 만들어주는 거고, 표면 처리는 이 원소재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원소재에다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원소재의 표면을 보강하는 거. 그게 표면 처리예요. 자, 자, 표면 처리. 자, 표면 처리 목적. 금속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주위 환경과 전기화학적 반응 또는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 본래의 목적에 달성하는데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금속의 부식이라고 해요. 부식이 뭐야? 녹이잖아, 녹. 녹이 생긴다 그러면 녹. 그게 우리 뭐 이런 스테인레스는 녹이 안 생기지만 어디 뭐 없나? 녹 생긴데? 스테인레스는 녹이 안 생기지만 뭐 이런 근데 뭐 녹 생겼나? 하여튼 이게 녹이 생기는 게 부식이에요, 부식.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자전거나 그렇다면 이 공구 같은 경우 부식이 생겨서 녹이 쓰면은 막 뭐 빨간 녹도 생기고 막 해서 어떤 때 보면 오래된 거 같은 경우는 툭 하면 부러지죠. 예? 녹이 생겨서. 그래서 이 표면 처리의 목적은 이러한 부식 현상을 예방하고 추가적인 성질, 즉 색상, 내화호, 전기적 성질을 보완하는 데 있어요. 항공에서 표면 처리. 근데 뭐 항공에서만 표면 처리를 하는 건 아니고 일반 제작도 표면 처리를 하죠.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표면 처리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가 피막 처리용 표면 처리. 그리고 각종 전처리용 표면 처리. 그리고 부식력을 이용한 표면 처리.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 피막 처리용 표면 처리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겠는데 미시적으로 자, 아까 내가 그랬잖아. 표면 처리를 하게 되면은 두께가 증가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두께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원소재에 여기에 화학작용을 통해서 그 표면에 어떤 층을 만들어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 화학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항공은 보통 알루미늄이야. 알루미늄을 사용하죠. 근데 알루미늄을 사용하는데 알루미늄 표면에 화학적인 작용을 시켜서 이 표면층에다가 어떤 산화 피막을 만들어줘요. 산화 피막이 뭐 Al2, 뭐 O3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산화 피막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산화 피막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이거를 미시적으로 한번 이걸 현미경 수천 배로 쳐다보잖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표면을 이렇게 깎아 먹어요. 깎아 먹는다는 겁니다. 깎아 표면을. 자세히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면이 까칠까칠하게 돼 있어요. 일부러 인위적인 산화 피막이 만들어지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저기 산화 피막을 만드는데 그 산화 피막이 첫 번째가 여기 나온 식으로 피막 처리형 표면 처리. 피막 처리형 뭐냐? 이 인위적인 산화 피막이 상당히 안정돼 있어. 먼저 부식을 시켜주는 바람에 일반적으로 생기는 부식보다 굉장히 안정적인 부식이, 그러니까 뭐 선부식이라 할까? 선부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부식이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막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인위적으로. 그런데 두 번째 어떤 표면 처리는 이렇게 하면서 표면에 있는 불순물들을 이 화학 작용에 의해서 불순물을 제거를 시켜. 이 산화 피막이 불순물 제거. 이게 두 번째야. 각종 전처리형 표면 처리. 각종 전처리형 표면 처리. 이거는 여기 있잖아요. 케미칼 클리닝이야. 케미칼 클리닝. 우리가 여러분들 저기 손톱에 매니큐어 바르고 그 닦아내잖아요. 아세톤으로 닦아내는데, 그러면 그걸 여기 클리닝이라고 그러죠. 클리닝. 그런데 메탈도 이런 식으로 닦아내는 거야. 근데 표면만 벗기는 게 아니고 안에 이렇게 좀 조금씩 그 안에 있는 표면, 그러니까 메탈의 살짝 표면을 이렇게 벗겨내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불순물 제거를 시키는 케미칼 클리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게 뭐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시간을 오래 놔두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강력한 화공약품을 쓰게 되면은 이게 막 이렇게 깎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깎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메탈로 이 기계 가공하듯이 미는 게 아닌 어떤 화공약품으로 케미칼 밀링이라, 어떤 미케니컬 밀링이 아니고 케미칼로 깎아버려. 가공하는 요 세 가지가 표면 처리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세 종류,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표면 처리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있자, 화학작용, 그래서 그것들의 종류가 이렇게 피막 처리형 선 부식시키고, 두 번째 불순물 제거, 세 번째 가공, 이런 식으로 세 개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항공 표면 처리 현황 한번 봅시다. 굉장히 많아요. 알루미늄 합금, 내식강, 뭐 알로이 스틸, 합금강, 타이타늄 합금, 뭐 특수 피막 해가지고 그 항공의 표면 처리가 뭐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지만 뭐 화성 피막 처리, 양극 산화, 부동태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은 도금이라고 써있죠. 도금. 플레이팅.
뭐 플레이팅, 도금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속의 표면에 어떤 두께가 증가되는 형태, 그것이 도금이에요. 도금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들 뭐 철이라고 한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그 표면 처리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항공 쪽에 사용되는 금속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각각 여기 있지만 이 부식, 녹쓰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면 처리를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금속이든지 항공 쪽은 왜? 항공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상공으로 가가지고 뭐라 해야 되나 그 온도가 낮을 수도 있고 각종 눈, 비를 통해서 오염이 되잖아요. 오염이 아니라 계속 접촉을 하듯이 또 지상에 내려오면 또 마르지, 또 비 오지, 계속 바깥에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녹이 생길, 그러니까 부식이 생길 확률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금속들은 표면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양극산화 피막 처리라는 건데, 양극산화. 요게 뭐냐면 크롬산이에요. 크롬산. 피막 처리에 하면 크롬산인데, 여기에 크롬산이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알루미늄을 침전을 시켜요.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서 정유기로 전압을 통과를 시키면은, 여기 있다시피, 여기 있는 그 수소는 바깥으로 나가고, 여기하고 접촉을 해서, 이거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접촉을 합니다. 알루미늄, 이거 다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양극산화 피막 처리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예요. 구조. 그래서 알루미늄 이제 스킨 같은 경우, 알루미늄 부품 같은 걸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그러면은 이 물이 여기 있는 알루미늄하고 결합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Al2O3라는 성분이 생겨서 이 표면에 전체적인 표면에 Al2O3라는 산화 피막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기타 상관이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표면에 있지만 양극 산화 피막이 전체적으로 이 부품에 이렇게 표면에 위치를 합니다. 근데 뭐 여기서는 뭐 사이즈가 크게 증가된 것 같지 사실은 사이즈 증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자, 그 다음에 이거 근데 양극 산화 피막 처리를 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요거 말고 이거 케미컬 밀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미시적으로 보면은 막 이렇게 됐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그런데 그게 이제 바로 이거예요. 알루미늄인데 제가 이런 식으로 다공질이 층이 생깁니다. 그런데 요거를 막아줘야 돼. 여러분들 뭐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걸 또 막지 않으면 이 틈으로 부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줘야 돼. 그래서 막아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링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지만 실링 해서 이렇게 거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실링이라고 합니다. 실링은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알 필요 없고. 자, 하여튼 여기 아까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아노다이징의 그 두께라고 그랬잖아. 아까 잠깐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거의 미미하다고 그랬잖아. 이거 한번 보세요. 0.0000002인치야. 네? 얼마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의 이 두께의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군대에서 군대 생활하면서 소총 쏴봤죠? 소총에 보면은 약간 그 앞에 이 총신에 보면은 약간 까맣게 거기도 표면 처리가 돼 있어요. 그게 뭐냐? 묻지만 하드 아노다이징이 돼 있어. 하드 아노다이징 같은 경우는 총 같은 경우에 그 총의 표면에 이런 식으로 하드 아노다이징이 돼 있어요. 하드 아노다이징. 그래서 뭐야 되나? 이제 그 하드 아노다이징 하는 목적은 총도 전투를 하고 막 할 때 거기서 부식이 생길 가능성이 많으니까 미리 아노다이징을 써서 아노다이징 적용을 해서 표면의 부식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이 표면 처리도 이제 예를 들면 양극산화 피막 처리.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양극산화 피막 처리 아노다이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노다이징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 있지만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회사별로 다 틀려. BAC 같은 경우는 보잉, 밀리터리 스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 국방규격, 또 ABP는 에어버스, 여기는 휴렛 패커드, 휴지, 이런 식으로 또 벨, 보잉 아파치, 이거 회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후지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바뀌어서 보잉 아파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사별로 다 틀려. 왜? 자기네 나름대로 특허권은 없는데 자기네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이것이 가장 최적의 방법이다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도 있어요. 대한민국도 나름대로 우리는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가장 잘 되더라. 표면 처리가.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성 피막 처리라고 있어요. 화성 피막 처리. 화성 피막 처리. 다시 앞으로 가서 여기 알루미늄의 화성 피막 처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미컬 컨버전 코팅. 여러분들은 난 취업했을 때 우리 드론이나 이런 쪽에 보거나 항공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알루미늄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알루미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적 화성 피막 처리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우리 용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원리는 똑같은데 화성 피막 처리를 뜻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화성 피막 처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케미컬 컨버전 코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케미컬 컨버전 트리트먼트, 캠필름, 알로다인, 알로크로메이트
현장에서는 다양한 용어를 써요. 다양한 소리.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알로다인 처리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것들이 뭐 용어가 아까 얘기한 이런 양극 산화 피막 처리는 뭐 그냥 아노다이징이야. 여기 아노다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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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노다이징 다 아노다이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회사별로 다 틀립니다. 어떤 회사는 뭐 케미컬 컨버전 코팅, 어떤 회사는 캠필링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차피 똑같아. 이렇게 산화 피막을 일으키는데 아노다이징과 케미컬 컨버전 코팅은 표면에 산화 피막을 일으키는데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없나? 없네. 그러면은 화성 피막은 어떻게 하는 거냐? 아까 아노다이징 같은 경우는 물건을 탱크 속에 집어넣잖아요. 탱크 속에 집어넣고 전기를 통해서 표면에 어떤 부식층이 만들어졌는데 이 케미컬 컨버전 코팅은 전기를 안 통해. 저거는 어떤 이런 용액이 저 팔아요. 저는 용액을 팝니다. 그러면은 그 용액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거야. 이렇게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물로 씻어내. 물로. 그래서 저거는 이게 뭐죠? 전기가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통상대로 생각해봐. 전기가 들어가서 표면이 만들어지는 것과 전기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표면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자, 봅시다. 화성 피막의 특징, 양극산화 피막. 말 그대로 양극, 전기가 들어가죠. 자, 얇고 무르대 산화 피막이 전기 들어간 것부에서 또 내식성도 취약하다고 했지만 상대적인 취약입니다. 상대적 취약. 또 내마멸성도 상대적으로 취약. 염색 능력도 떨어져. 또 경제적이지. 왜? 전기 안 들어가잖아. 그냥 브러쉬로 싹싹 그것만 하면 되죠. 그리고 작업 시간도 짧아. 그 다음에 설비도 간단해. 마찬가지 또 대량 작업이 가능해요. 이거는 물론 아노다이징 대량 작업하지만 이건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 그냥 이런 탱크 안에다가 탱크 안에 좀 아까 얘기한 저런 용액을 넣고 여기다가 파트들을 그냥 막 집어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꺼낸 다음에 딱 세척을 해버리고 바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 대량 작업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 템포러리 프로텍션도 가능하고, 뭐 통전도 가능하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 화성 피막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화성 피막도 뭐 이렇게 여기 있지만 작업 방식 먼저 봅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붓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탱크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지만 이머전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매뉴얼 애플리케이션, 수작업, 그리고 스프레이 애플리케이션도 있어. 이 붓으로 넓은 부위 이거 칠하려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저기 페인트 스프레이 같은 걸로 이게 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방식에 따라서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잉, 방산, 에어버스, 독일, 뭐 배회사 보잉 앞에 쓰이는데 여기 보니까 뭐 다 틀려요. 용어들이 뭐 케미컬 필름 트리트먼트, 캠필름, 컨버전 코팅, 크로메이팅 이런 식으로 주교 아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노다이즈라고 했는데 여기는 좀 틀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알루미늄의 처리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하나가 양극 산화 피막 처리, 또 하나는 케미컬 컨버전 코팅. 자,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제 충분히 이 표면 처리, 서피스 트리트먼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제 아주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개념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금 한번 봅시다. 도금 그러면은 좀 느낌이 안 좋아. 도금 공장, 도금 용액.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교수님은 도금 그러면 뭔가 몸에 안 좋은 느낌을 좀 받아요. 자, 도금은 금속 이온을 함유한 수용액 속에 처리하려고 하는 제품을 침적해서 이것을 음극으로 해서 적당한 가용성 또는 불용속 양극 여기다가 직류 정류를 통과를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니켈 도금인데 이 니켈이 정류를 순환시키면 니켈의 양이온이 가서 이 제품의 표면에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네. 이게 습식이라는 건데 이제 습식이라는 게 좀 축축하게 일단 이제 물 용액을 통해서 수소 원소의 도금적 취에 따라서 취성에 따라 약한 대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얘기 뭐냐면은 도금을 하게 되면 이 제품에 약해져요. 제품이. 그 제품이 약해지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니켈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수소, 이건 어차피 용액이잖아. 용액이니까 수소가 있거든요. 그 수소가 원소재가 이렇게 있어. 도금층이 딱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런데 여기 있는 수소가 이렇게 한번 침범을 해요. 수소 원자들이 이것들이 침범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안 보이겠지만 진짜 미시적으로 들여다 보면은 이 수소가 모재에 침범을 해서 여기에 어떠한 수소들이 결합돼 가지고 어떤 말 그대로 우리 유식한 말로는 석출경화라고 하는데 석출경화라는 걸 쓰는데 근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수소들이 들어가서 말 그대로 금속 안에서 돌멩이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안에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수소 취성을 일으킵니다. 취성이라는 게 뽀개지는 것보다 뭐 망치로 툭 뿌려듯이 이런 쪽에서 좀 과해져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쓰다 보면은 저 금속 이 부품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도금을 하고 나서는 항상 고온에서 건조를 시켜야 돼요. 어느 정도. 왜? 건조를 시키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수소들이 다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다 빠져나오게끔 해서. 그래서 수소 치성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게 하이드로젠 인브리틀먼트를 제거하는 것들을 반드시 해야 돼. 도금은. 이거를 안 하게 되면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헬리콥터의 어떤 블레이드가 있었는데 요게 마스터라고 하죠. 로타 마스터라고 하는데 이 로타 마스터 이것들이 크랙이 생겨요. 이게 여기서 수소 취성이라는 게 생겨서 이게 뚝 부러져. 그래서 몇 년 전에 포항에서 생긴 포항 해병대의 마리논 헬리콥터에 이게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수소 치성으로. 그래서 이게 원인을 찾아봤더니만 이 사람들이 도금을 하고 나서 이걸 안 한 거야. 이거 고온에서 건조를 안 해가지고 수소 치성으로 이 파손이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자, 됐고. 자, 대표적인 이제 도금은 여기 있어요. 카드뮴 도금, 크롬 도금, 아연 도금, 니켈 도금 있어요. 도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도금은 설계자가 이 도금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있지만 카드뮴 도금은 내식성이 좋다. 그리고 여기다 크롬 도금은 어디 갔어? 여기 있네. 내망호성이 좋다. 그리고 고광택 표면이 생긴다. 그리고 아연 도금은 철의 부식 도금으로 많이 사용된다. 방식. 니켈 도금은 색이 좋고 변색이 적다. 이런 식으로 도금이 종류에 따라서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설계 엔지니어가 판단을 해요. 이 부품은 어디에 쓸 거냐 봐서 그랬지만 여기는 염분이 많이 붙네. 그럴 때는 이거는 카드뮴 도금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표면이 멋있어야겠네. 그러면 니켈 도금이 하고 이런 식으로 설계 엔지니어가 도면을 그릴 때 자기가 판단을 해요. 여기서 요거는 이렇게 좀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설계 엔지니어들이 판단합니다. 우리 이제 제작 엔지니어들은 도면을 보고 이게 크롬 도금 하게끔 되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도금 이 정도가 있습니다. 다시 맨 앞으로 가서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 보면은 자, 그죠? 도금 보면은 대부분들 어디에 써요? 스틸, 내식감, 합금감, 크롬 도금, 카드뮴 도금, 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자, 도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고, 여기까지는 됐고, 자, 저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표면 처리라는 게, 뭐 아까 잠깐 봤지만, 찌 뿌리고, 그 다음에 물로 닦아내고, 뭐 말은 뭐 제가 말씀 그렇게 쉽게 얘기했죠. 그렇지만 어떤 탱크에다가 뭐 집어넣었다가 전기통에서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꺼내가지고 닦아내고 그럼 끝이야. 그러면 이제 어떠한 표면 처리가 다 끝난 것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까 저기 스펙들 봤잖아요. 그 보잉이나 뭐 에어버스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스펙에 들어가 보면은 제가 표면 처리했습니다, 도금했습니다 그러지만 실제 안에 들어가면은 이러한 공정들을 거치게끔 돼 있어요. 자, 공정 한번 봅시다. 탈지, 디그리징. 영어가 더 쉬울 수도 있어. 그리즈. 기름을 없애. 예를 들면은 이거를 도금한다. 그러면 이 표면에 기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기름을 없애. 그 다음에 알카라인 클리닝을 해. 자, 알카라인 클리닝이 뭐냐? 알카리는 뭐야? 비누,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표면을 닦아. 그렇죠? 물에 담가. 클리닝을 해. 그 다음에 애칭을 해. 애칭. 알카리 애칭. 마찬가지 이 표면을 살짝 부식을 시켜가지고 표면을 닦아냅니다. 그 다음에 디옥시다이징. 그 표면에 보면은 어떤 산화물이 묻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도 제거해야 돼. 디옥시다이징이라는 공정을 거쳐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피막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은 건조를 합니다. 이게 표면 처리 공정의 순서인데, 이제 여기가 이제 케미칼 클리닝이야. 도금이나 표면 처리하기 전에 이 제품의 표면을 깨끗이 해야지만 아까 얘기한 그 산화 피막이 형성이 잘 됩니다. 그리고 또 도금도 잘 돼요. 여러분들 뒤에서 나오겠지만 페인트 같은 거 하잖아요. 페인트. 뭐 자동차 뭐 주변이나 본인들이 자동차 있는 사람들 보면 정비 공장에 페인트 맡겨. 근데 페인트가 어떤 회사 차는 또 어떤 수리한 차는 페인트가 금방 떨어져. 조금 지나면은 그 떨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표면을 깨끗하게 있지만 화학적 세척, 이 클리닝을 해줘야 되는데 클리닝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여기다 페인트를 싹 칠하면은 좀 지나면 페인트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표면 처리에서 이 클리닝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요. 자, 하여튼 뭐 여기 있지만 이게 이제 이런 게 샘플로 나온 이제 탱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뭐 말 그대로 이런 탱크들이 수십 개들이 우리 현장에 가보면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런 것들이 각각 공정에 따라서 다 이렇게 처리하는 탱크가 있습니다.
자, 뭐 일부 같은 경우 이렇게 이것도 이제 각각 경우에 쓰죠. 아까 보잉이나 에어버스나 벨 헬리콥터나 이런 식으로 그 스펙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 근데 알루미늄을 가공을 하고 나면은 표면 처리를 해야 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보잉에서 내가 물건을 받았어. 그러니까 오케이. 보잉의 리퀘어먼트에 따라서 이렇게 이 도금 탱크를 만들었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에어버스에서 나한테 물량을 줬어. 에어버스 거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또 이번엔 또 에어버스 거를 또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그런데 이 탱크는 에어버스과 같이 쓸 수가 있어. 이렇게. 에어버스 이렇게. 또 어느 날 보니까 벨 헬리콥터에서 또 해달래. 아이씨, 장소가 없네? 그래서 이쪽으로 키울까? 그래가지고 또 이번에는 이쪽에다가 또 이렇게 만들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데 보니까 이 탱크는 또 같이 쓸 수가 있네?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여러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탱크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소요가 이렇게 발생을 해요. 자, 이제 이거는 표면 처리 공정의 흐름인데, 용액 처리를 하고, 수세하고, 다시 용액 처리를 하고, 다시 수세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용액 처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용액 처리.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잖아, 이거. 이게 용액 처리를 하는 거야. 탈취하고 나서, 이 중간에 이제 빠졌지만 여기 보면 세척이라는 게 있어요. 린스를 해야 돼. 세척. 여기도 세척, 린스 해서 이제 요 뒤에 있는 것들이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용액 처리를 했어. 파트를 꺼내고 나서 여기 수세, 물로 씻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음 거 가서 또 용액 처리를 해. 들어가서 또 수세,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 이 탱크는 이 표면 처리 탱크는 도금 탱크예요. 도금 탱크는 이제 기본적으로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듭니다. 스틸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탱크 안에는 이런 식으로 물 공급하는 물 라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약품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약품을 용액 탱크 안에 어떤 보관을 하죠. 보관이랄까? 하여튼 거기다 어떤 용액을 탱크 안에다가 채워 놓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스팀이라고 있잖아. 스팀 라인이 들어가요. 왜? 화학적인 반응도 뜨거운 화학 용액에다가 제품을 집어넣으면은 더 빨리 화학 반응이 생겨요. 온도에 비례를 합니다. 화학 반응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웠겠죠? 어디에 예를 들까? 그렇지.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밀가루 같은 거 반죽할 때 뜨거운 물에다가 풀면은 더 빨리 풀리잖아? 똑같아. 화학 반응도 뜨거운 용액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활발하게 그 전자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액 탱크 안에 이런 식으로 스팀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기 교반이라고 있는데 또 마찬가지 뜨거운 물에다가
밀가루를 쳐놓고 나서 밀가루를 집어넣고 나서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막 지워주면 훨씬 더 빨리 그 녹잖아요. 밀가루가 똑같아요. 이 표면 처리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공기 교반을 시켜주면은 훨씬 더 빨리 표면 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표면 처리나 도금 그러면은 뭔가 이 불편해. 교수님은 왜? 뭔가 몸에 안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 뭐 도장 공장도 똑같은데 저기 어디야 그 네일샵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네일샵 가보면은 그 앞에 있는 그 네일 아티스트들이 막 이렇게 하고 뭐 닦아내고 그러잖아. 그럼 뭐 냄새 나잖아. 아세톤 냄새 뭐 이런 거 날 때 기분이 저는 안 좋아요. 그 냄새를 맡는 순간에 집에서도 마찬가지. 집에서도 와이프나 딸내미가 이렇게 아세톤 칠하면은 그걸 냄새 맡으면 뭔가 내 몸이 나빠지는 느낌을 받아. 똑같습니다. 아까 이 용액 탱크거든요. 탱크가 수십 개가 있잖아. 현장에 수십 개가 있는데 거기서 막 아까 그냥 크롬산도 나오고 뭐 황산도 나오고 그 용액에서 나오는 그 불순물들 있잖아. 불순물이랄까 그 휘발성 성분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샵에 어떤 이런 오염 방지 시설이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오염 방지 시설이 이거야. 흉이 여기서 용액 탱크에서 자연적으로 발화가 되거든요. 휘발 성분들이. 그럼 이것들을 흉을 제거하는 장치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흉을 계속 뽑아내서 이 스크러버를 통해서 이 공기를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크러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용액 탱크. 이 탱크가 또 용액이잖아. 그럼 이것도 뭐 먹는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이거 그냥 하수구로 보내면은 크롬, 또 뭐 카드뮴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하수구로 바로 버리면은 환경을 오염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것들도 버릴 때 이 폐수 처리장을 통해서 버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세정을 한다고 그랬잖아. 세척. 물을 쫙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물 뿌리고 나면 이 물도 또 나와. 물도 또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건 저농도 폐수예요. 저농도. 그러면은 물이 뭐 여러분들 뭐 우리 화장실이나 뭐 집에서 쓰는 물 그냥 막 쓰잖아. 그런데 공업용으로 쓰는 물들은 양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걸 폐수 처리를 하면 돈도 많이 드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물을 재사용을 해. 이 물은 저농도 폐수거든? 저농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저농도 폐수를 집수조에 모아놨다가 이거를 기계실로 보내서 여기서 폐수를 처리를 해요. 말 그대로 정수기지, 정수기인데 집에 있는 정수기보다는 조금 더 좀 강력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정수기를 통해서 샌드나 카본 필터를 통해서 각종 이런 파티클 같은 것들을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또 양이온, 음이온 수지를 통해 가지고 또 각종 불순물들, 그렇다면은 중금속을 제거를 합니다.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을 다시 재사용을 하는 거지. 이렇게. 샵에서 계속 재사용을 하게끔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여러분들 용어 잘 아셔야 돼요. 타치업이라고 많이 들었을 거야. 그 여자친구들 뭐 저기 손톱 타치업 하러 간다고 그럴 거야 아마. 아, 손톱 좀 타치업 해야 돼 그런다고. 네일샵 똑같아요. 뭐 이거 원래 항공에서 먼저 나온 용어인데 타치업이라는 게 뭐냐면 이 표면 처리를 했어 여기다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살짝 긁었어. 살짝 긁고 나면은 그렇다고 이거를 다시 통째로 다시 표면 처리하려면 너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요 부위만 타치업이라는 거예요. 타치업. 우리 손톱 네일샵 가서 하고 나서 여기 살짝 손상된 데만 가서 5,000원 내고 뭐 원래 한 4만 원, 5만 원 하는데 살짝 가서 이거 타치업 좀 해줘요 그러면은 살살 해가지고 뭐 5,000원에 끝내고 똑같습니다. 이 항공용 부품들이 표면 처리나 도금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표면이 손상이 됐다 그러면은 그 부위를 살짝 타치업을 해줘요. 똑같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타치압이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은 그냥 타치압이라는 공정이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니시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피니시 코드. 보이지만 엔지니어링 피니시 코드라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피니시 코드. 제가 아까 그랬죠. 여기에 무슨 표면 처리를 할지를 누가 결정한다고 그랬죠? 설계 엔지니어들이 결정한다고 그랬잖아. 설계 엔지니어들이요. 그러면은 설계 엔지니어가 자기가 이 부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재질이 어떤 건지를 확인해서 자기가 판단을 하거든. 여기는 케미칼 컨버전 코팅을 해야겠다. 여기는 아노다이징을 해야겠다. 여기는 뭐 어떤 처리를 해야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도면에 쓰겠지. 도면에 파트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도면에 파트가 이렇게 생겼어. 도면에 또 파트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표면 처리를 해줘야 돼. 이거는 양극, 산화, 피막 처리. 그래가지고 막 써야 돼. 그리고 요것도 뭐 양극, 산화, 피막 처리. 그런데 똑같이. 근데 그 설계 엔지니어가 귀찮아. 타자 치는데 양극, 산화, 피막 처리 6글자 쓰기가 귀찮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앞으로 이거는 내가 코드화를 만들 거야. AA 이것도 AA. 앞으로 AA는 무조건 양극 피막 처리라고 에브리바디가 다 그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보잉에서 했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AA는 양극 산화 피막 처리라고 인정하게끔 해주고 도면에다가 굳이 양극 산화 피막 처리 해가지고 이 8글자를 쓰지 말고 그냥 도면에다가 AA 쓰면은 얼마나 빨라. 항공용 부품 수만 개라고 그랬잖아요. 수만 개, 수십만 개. 근데 거기에 맨날 앉아서 양극산화 피막 처리 치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 코드화 시키자. 피니시 코드 해가지고 그 제품별로 그 피막 처리라는 이 피니시 코드를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각 회사별로 이렇게 피니시 코드 북을 만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뭐 도면에 뭐 이렇게 씁니다. 뭐 피니시 코드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마찬가지 보잉 도면에 뭐 이런 식으로 피니시 코드 여기 피니시 F 17.31 플러스 F 20.02 이런 식으로 코드화 시켜. 그러면은 여기 있지만 이제 코드집을 보면은 F 17.31은 이런 내용이다. F 20.02는 이런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피니시 코드화 시켜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에어포스 독일도 뭐 이런 식으로 다 피니시 코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됐고, 자, 여기까지 해서 그 항공 표면 처리에 대해서 이제 표면 처리 도금의 어떤 전반적인 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